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실력 면에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수능에서 만점자가 나왔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시험률이 유례없이 올라갔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도해 주신 것처럼 28명의 또 공무원들이 특성화고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수능시험은 정말 1, 2등급 올라갔고 하향되어 있던 이러한 수능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의치 약한 계열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고, 기초학력 미달률은 1%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력은 우리 광주를 떠받들고 있는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의 시험률도 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떨어져야 특성화고를 가던 것이 이제는 특성화고를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로 가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스터고, 그리고 학과 재편, 그리고 학교를 재구조화한 결과 이와 같은 우승한 성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성 관련해서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학부모,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대략 10명 중에 8명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우수교육청 연 2회를 바탕으로 해서 15번에 걸친 평가에서 14번에 걸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외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수주해서 대략 1,000억 이상의 이러한 많은 이 특별 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우리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2025년에 저희 교육청이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거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좋은 보도 많이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더 가해층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여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고가 하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 그리고 국민주권시대 기본사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3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가치를 우리는 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본사회를 기본교육으로, 그래서 학습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안전과 복지가 충족되어지면서도 아름다운 성장과 배움이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보겠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맞춤형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얼개를 가지고 2026년을 광주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큰 얼개 속에는 4개의 큰 영역에 걸쳐서 특별히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16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영역에 걸친 16가지의 중점적인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다양하게 피어나는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서 따뜻한 인성, 세 번째는 배움의 장을 광주에서 세계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 중심 AI와 함께하는 미래로,
이와 같은 4개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16가지 정책은 이와 같습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잘하는 아이에게는 더 잘하게, 그리고 어렵고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더 도움을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가능하면 더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학습 보조교사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초학력을 가능한 한 1% 이내까지 잡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걸쳐서.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경계성 지능에 처해 있는 중학교까지 이번에 26년부터는 확대해서 아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중학교까지 제로화하는 노력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형 마이스터 예비학교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광주형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광주 본고가 올해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해서 이 학교에 아이들의 입학률이 올라갔고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송원 여자고등학교는 철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등학교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 예비학교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2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마이스터형,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앞으로 전환을 해서 특성화고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중점적인 저희들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답형 이러한 시험으로는 어렵다. 평가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AI1이라고 하는 광주형 이 컨텐츠, AI 컨텐츠와 연계해서 서논술형 평가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 교육을 더 강화할 건데 그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이 다 함께 책으로를 다 함께 매일 책으로, 그래서 날마다 책을 읽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강화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더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 네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인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위기교실 케어 쌤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과 이게 막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이 위기학생 케어 쌤은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해서 학생들을 특별하게 케어하는 선생님을 두겠다. 주로 퇴직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의 케어를 도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두 번째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은 뭐냐면 언어에서부터, 과격한 언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어 문화를 순화하는 언어 문화 순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이고, 또 이것은 정다운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정다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사이버 방법단은 학생들이 사이버 관련되어진 범죄 예방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 예방을 하는데 활동을 하도록 자기 주도적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이고요. 마지막은 꿈드림이 사업은 이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들을 중고등학교에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전부 다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꿈드림이 이와 같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움의 장을 광주에서 세계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16가지 주제에 걸쳐서 지금까지 35개 국가 45개에 걸쳐서 프로그램에 걸쳐서 운영되어 왔던 것들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주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개관은 내년 7월에 저희가 학생 독립 기념관에 광주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개관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광주의 교육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와 그리고 광주의 5.18을 재조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백의 학생 밀집 학교 집중 지원은
광주에 우리 아시는 광산구 월곡동에 특정 집단의 이주민들이 밀집돼 있어서 수업다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1, 2학년의 경우에 80%가 이주민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다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을 도입을 해서 모셔와서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ESG 기관의 교육 협치 강화는 잘 아는 것처럼 생태,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 같이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시민과 협치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ESG 협치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입니다. 전국 최초로 AI 교육원이 내년 다음 달 1월 28일 날 개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딩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AI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광주가 제일 전국에서 앞서가는 AI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주 아이원 보도와 아이원은 컨텐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생성형 AI를 탑재한다. 이게 좀 다릅니다. 저희는 제미나이하고 그리고 챗GPT를 탑재해서 수업 중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광주 아이원 모도화에 이러한 작업을 하겠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과학 수학 성장학교입니다. 재미있는 과학은 이미 저희들이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10년 이내에 광주에서 노벨 과학상이 나게 하는 노벨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학 성장학교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만 슈퍼작업전학교, 그래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 시스템 구축은 등굣길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의 냉, 온, 난방, 그리고 급식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물 인터넷 AOT에다가 의존해가지고 연계해서, 예컨대 냉난방도 자동으로 냉난방이 제어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학교에 구축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이 4개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16개의 여러 많은 사업 중에서도 내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더 육성시켜볼 정책으로 이와 같은 16가지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더 집중함으로써 광주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실력도 쑥쑥 커나가고 글로벌 안목도 기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각도 넓혀가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게 저희 교육청의 내년도 이 교육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2026년도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에 앞서 우리시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입니다. 고인자 정책국장입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박준수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교육감 입장에서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남대는 유창장입니다.
광주에서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어 공교육 강화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6년도에는 어떤 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성과도 있고 잘하는 점이 많은데요. 최근 좀 더 억울하다 싶은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1년 교육감의 소회를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1년 소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이 저한테는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65년여 가까이 살면서 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경험도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색다른 경험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무리한 그리고 편향된 수사로 인해서 야기됐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가 비판하는 성명서도 냈었고요. 감사원과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인지 수사를 무리하게 10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12월에 들어서 수사를 해서 그러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했던 것은 저에게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자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표 기정으로 기각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킨 사람도 없고 시킴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데 왜 검찰만 굳이 시키고 받았다라고 하는지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질지 대법원에 준항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억울했던 그런 한 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여러 사업 중에 유례없이 좋은 성과가 나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물론 이 수능 만점이 나온 것은 학생이 잘했기 때문이고 학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했고 학교에서 모든 이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잘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나온 것이 1차적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한 일이 있다면 365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이 학습과 관련된 책걸상 교체나 교육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은 그 학생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넓은 기회를 많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특히 책으로 독서로 프로그램과 같은 독서를 통해서 더 많은 이러한 다양한 지적 이 자산을 쌓아온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26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365 스터디 카페나 이런 교육 환경 개선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책으로 독서와 같은 독서를 강화하는 일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수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는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더 많은 미래 스마트 디바이스나 아니면 미래 교육과 관련된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많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진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더 한층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열등에서 박보길 대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추진해온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이 실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공교육 신뢰도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핵심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올해 들어 2025년도 수능시험 만점 학생이 나왔는데 광주에서는 몇 년 만에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것은 조금 약간 예람된 질문이겠지만은 롯데마트나 신세계마트, 대형마트 한 곳 고객 숫자와 동네 마트 세 곳
고객 숫자와 합했을 때 어떤 마트가 고객이 더 많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간단한 게 10년 만에 저기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이게 답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하고 숫자하고 이 소규모 마트의 여러 개의 숫자하고 이것의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숨은 의도가 있으면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이걸 비교해보라고 그러면은 또 그런 정도의 질문은 아니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 365 스터디 카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5 스터디 카페가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학교에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강제로 시켰다기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서 공부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팩토리나 그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좀 높여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해외로 책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게테를 만나러 독일에도 가고 해밍웨이를 만나러 미국에도 가고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성취 동기 내지는 독서 동기를 좀 더 올려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시고요. 대형마트 그거는 한 번만 더 풀어서 질문해 주시면 조대마트 세 곳이 했을 때 그 숫자와 대형마트에 한 곳에 있는 고객 숫자가 상식적으로 예. 이제 이게 선거에서 역학관계하고 마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역학관계는 1+1+1이 3이 안 나오고 되게 1+ 스몰 알파 정도로 되게 그치는 경우가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제 경험을 비추자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리아 안전대 스탠드 편집장 오명합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이렇게 이끄시느라고 25년 광주 교육의 책임을 지고 달려온 수고에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그 질문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광주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교의 교육 역도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정책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26년도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청의 주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속에 이미 문제가 뭔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수용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를 더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선예 특수학교를 한 개를 더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학교가 부족한 두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는 통합학급, 일반 학교에 있는 통합학급에 이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통합학급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수아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특수학교도 부족하다. 근데 통합학급은 사립학교가 이것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립학교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통합학급을 수용하기 시작해서 다행히 통합학급은 조금씩 해소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설득해가지고 통합학급을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특수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소위 민비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이거를 지지 못하도록 모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특수학급이 이제 통합학급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서도 교육다운 교육이 질 높은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계신 있어요. 네. 광주 드림의 박현아 입사입니다. 이제 내년 비전 중에 광주형 마이스토고 예비학교 확대 계획도 있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직업계고가 이제 광주 지역이 과거 신입생 모집 정원에 애를 좀 먹었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과외 취업률도 여전히 높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인기가 높아진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광주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청만의 해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거를 알면 광주가 정말로 세계적인 교육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산업계 요구하고 우리가 인력 양성한 것과는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계 요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아니라 광주의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 광주가 길러내는 특성하고 아이들 간의 그 인력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산업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하고 우리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가서 일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를 하고 있냐면 산단, 광주에 7개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대표자들하고 경총,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리고 인력관리공단 이분들하고 모여서 과연 광주의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이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학과 재편과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서 길러내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가동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산단이랑 이렇게 다 해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뾰족한 이 광주의 인력을 데려갈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식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단계 정도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어지면 우리가 양성한 인력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예이기도 하고 너무나 작은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는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28명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18%, 20%가 넘게 일단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취업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그 중에 2명이 우리 교육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이 선발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관공서나 기업이나 이런 노력들이 조금만 더 확산되어지면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기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선사기 광주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연합뉴스 박상훈 기자입니다. 2025년대 우리 광주교육은 여기 앞에서 보듯이 실력, 인성, 세계로 미래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4개 영역에서 16개 영역을 펼치면서 올해 이제 우리 시교육청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제우스 교육종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렇게 많은 성과 중에서도 우리 교육감이 가장 기억나는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즘 올해 이제 내년 2026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특정 후보 여론조사에서 어떤 그 명칭을 가지고 여론조사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어떤 그 유감을 표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노면재단, 광주 시민학교장, 또 노면 요즘 또 보니까 노면 시민 참여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명칭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와 좀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명칭과 관련해서 성명낸 그대로 지금도 저희 생각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정치의 분리, 특별히 한 30년 남게 자기가 활동해온 그 정체성을 버리고 단지 1, 2년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서클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러한 개념의 단체에 소속됐던 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걸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32년 동안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쓰는 것이 적절하고 옳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교육의 분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 무엇가 잘 나타내는가를 본다면 그것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은 과거에 성명을 냈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예. 이거는 언론인, 기자님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우리는 다 소중하고 다 잘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작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기자단들은 제일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65 스터디 카페, 그리고 1데이 디렉터, 1교 1데이 디렉터, 이러한 것들이 아마 뽑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해는 광탈 때도 물론 뽑혔습니다만 올해는 뭐니 해도 독서교육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만점자께서 하신 말씀이 한 말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결과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독서교육이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일정상 한두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사는 이런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시는 노건에서 김영동 기자입니다. 올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좀 만사형 통하실 기원드리고요. 현황 관련해서 일선 학교도 지금 성면 철거하는데 예산 부족에서 성면 철거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명태 선생님도 많으신데 실제 명태 퇴직교육사 가지고 퇴직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신데 지금 교육청사를 지금 새로 지금 지으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런 한 1억 1,300억 들고 교육청 예산이 990억 들고 그러는데 좀 이런 상황이라는 경영 상황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좀 순환을 생각해 보시죠. 예,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1,398억이라고 하는 그 교육청 이전 관련 이 비용을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이게 소요됩니다. 예를 들자면 설계를 하는 데는 10몇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 뒤에 준공하기 전까지 시공에는 얼마 들어가고 또 내부에 여러 이제 기자재 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들어가는 그 다른 예산 목과 좀 다릅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이제 명태 기금 관련해서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명태를 신청해 버리면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거 몇 년 동안에 거쳐 있는 것처럼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명태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감당을 하는데 일시에 많이 몰리게 되어지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수령에 편성해서 명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하나가 더 예? 예, 성면 철거는 실상은 2022년도가 저희가 가장 예산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때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성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1년을 단축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원상 계획대로 복귀한 상황이 이 성면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면이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 것이 아니고 성면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철거를 합니다. 26년까지 저희가 하도록 처음에 단축을 했다가 27년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복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뉴스 24의 한봉수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에 기본교육 특별시 광주 선언문을 통해 기본교육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배움과 돌봄,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교육은 광주다움과 연결하여 광주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5.18 정신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하여 K민주주의 수도로 광주를 부상시키는 교육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좋은 제도가 참여하는 학생들은 좋겠지만 가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 학생의 선정 방법이나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이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교육은 일단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점은 일단 아까 학습, 생활, 돌봄,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교육을 기본교육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정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교육이냐? 그건 아닙니다. 가령 교육 안전망, 그 다음에 맞춤형 성장, 또 행복 공동체. 그 중에 이제 교육 안전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꿈드림이 사업입니다. 꿈드림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으며 생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되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를 들자면. 그리고 광주다움 이것은 아까 행복공동체에 해당되어지는데 5.18 정신, 5.18 교육. 이 5.18 정신이나 5.18 교육은 특정 학생들만 참여한 학생들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모든 아이들이 다 5.18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광주다움을 유지하는 교육이 바로 이 행복공동체입니다. 맞춤형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개개 맞춤형 성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계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기초학력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정 아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면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 바로 맞춤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 특정 참여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광주의 모든 아이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성 교육감님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